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빵과 면을 좀 줄이셨나요?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제 생활에서도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우리가 회피하기만은 약간 어려운 점이 많죠.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60년을 살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한 판을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빠르게 좀 진도를 빼볼 생각인데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이 책에서는 저는 별로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게 진짜 밥빵면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90페이지에 아주 되게 좋은 얘기가 있어요. 이 저자가 하는 얘기인데 불현듯 양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약물요법 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쳤다. 약물보다 근본적으로 식생활 자체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이거는 뭐 저도 건강 쪽에 관련된 일을 한 지가 20년이 됐지만 강의도 뭐 진짜 오래 했고 했지만 식생활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뭐 영양제들을 먹는다고 해서 100%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 세포를 재구성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양질의 영양소를 넣어주면 뭐 그게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밥보다는 뭐 고기보다는 그거를 먹을 돈으로 뭐 영양제를 먹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옳고 안 옳고의 문제는 아니죠. 각자가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정확한 좀 인식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이 그렇게 끝나고요. 3장에서 이제 뭐 3장 자체가 질병을 치유하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인데 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뭐 중성 지방이 빨리 수치가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10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대 영양소 가운데 3대 영양소라고 한다면 탄단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혈당을 높이는 것은 당질 뿐이다. 당질은 결국 중성지방을 축적한다. 남는 게 중성지방으로 축적이 되겠죠. 따라서 아무리 칼로리를 따지고 제한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한편 지방이나 단백질은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섭취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 혈당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TV를 보게 되면은 어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뭐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여라. 또 어떤 분들은 뭐 지방을 줄여라.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나친 단백질을 줄여라. 근데 단백질을 줄이라고 하는 분은 없죠. 뭐 탄수화물이 문제다, 지방이 문제다 이런 얘기로 뭐 옥신각신들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맞고 두 분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골고루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너무 지나치거나 뭐 어떤 것이든지 지나치면 안 좋아요. 자, 단백질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의 기본 구성 요소들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단백질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딜레마를 헤쳐나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기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112페이지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당뇨병 치료에는 밥빵면, 녹말, 설탕 따위의 당질에 주목해야 한다. 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당질 섭취를 제한하면 식후 혈당감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될 일이 거의 없고 따라서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줄이라는 얘기겠죠. 또 118페이지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혈당이 높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 이는 과거 수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외부에서 투여받는 인슐린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을 더욱 높인다는 것,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인슐린 혈증이란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은 것을 말하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뇨병과 동맥경화증 등을 불러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연구 사례들이 몇 개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은 뭐 요즘 가장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긴 한데요. 단백질이 이제 뇌에 쌓여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혈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뭐 혈당이 높으면 알츠하이머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들은 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연구해서 그렇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들을 5개의 연구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근데 뭐 어쨌든 좋지 않은 거는 뭐 예방을 하면 되죠. 탄수화물, 밥빵면 특히 그런 거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밥빵면을 끊으면 암을 예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4장이 시작되는데, 뭐 당연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12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암은 몸속에서 증식된 세포로부터 시작된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정상세포의 몇 배씩이나 소비하며 제멋대로 성장해 나간다. 25배 정도 소비를 더 많이 합니다. 정상세포가 하나의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암세포는 25개가 필요합니다. 암의 조기 발견법으로 주목받는 뭐 PET 검사는 정상세포에 비해 대량의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암세포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해갖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은 암세포가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문헌을 통해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효소에 이상이 생겨 정상세포처럼 케톤체나 지방산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또 어느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유명하신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지은 굉장히 유명하신 그분, 식품영양학 쪽에서 대가이신 그분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10%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죠. 암 환자가 있을 때는 단백질, 고기 말이에요. 고기 단백질도 7% 이상을 넘어가면 암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직 암세포가 탄수화물, 포도당만 가지고 대사를 한다는 얘기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왜 혈당이 이제 암을 유발시키냐는 그 얘기가 134페이지에 나오는데, 고혈당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발생하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져 유전자 장애가 일어나 암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있다. 사실 고혈당 자체도 유전자 장애를 초래하고 발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데 앞에서는 100% 그렇다라고 해놓고 이제 여기 와서는 약간 꼬리를 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은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이런 책을 냈기 때문에 비만에 이제 135페이지에 비만에서 비롯되는 암은 당질 제한 다이어트로 잡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제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만에서 비롯되는 암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만은 결국 포도당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유방암이나 뭐 이런 암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포도당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용류 섭취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이런 거는 뭐 그냥 연구에서 다 밝혀진 사실들이거든요. 이제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암을 크게 아시아형과 서구형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시아형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주로 원인이며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서구형 암은 흡연, 식생활 등 라이프 스타일에 좌우되는 것으로 폐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아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병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세계화되면서 뭐 다 이제 뭐 그렇게 동양에서도 사실은 뭐 서구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5장, 뭐 앞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5장 밥빵면을 끊으면 대체 뭘 먹으라는 걸까라고 이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뭘 먹어도 마지막에, 삼겹살을 먹어도 마지막에 밥이나 냉면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먹은 것 같다라고 자꾸 느끼는 거죠.
그럼 뭘 먹을까요? 밥방면을 빼고 나면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154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일 종류에 따라 과당, 포도당, 쇼당, 뭐 당, 알코올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과당은 10% 정도만 포도당으로 바뀌므로 혈당값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과일의 당질 가운데 절반이 과당이라 가정하면 곡물의 당질에 비해 혈당값 상승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과일 하나만 봤을 땐 그런 문제가 틀린 얘기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과일을 언제 먹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고 나서 과일 먹거든요. 밥도 포도당이고 또 거기다가 과일로 10%에 또 설령 이 책대로 10%만 포도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밥으로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또 먹지 않습니까?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또 이제 뭐 157페이지에 보게 되면 알코올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 혈당값을 높이지 않을 뿐더러 몸무게도 늘리지 않는다. 다만 맥주나 정종은 양조주로 당질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라고 그랬지만 소주는요 그러면요. 증류주는 원료를 발효시킨 뒤 증류하기 때문에 당질이 없다. 원료가 감자든 보리든 쌀이든 흑설탕이든 상관없이 당질이 제로이다. 소주, 위스키, 브랜드, 진, 럼, 보드카 등이 증류주에 속한다. 여기서 소주라고 한다면 전통 소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브랜드만 하나 딱 얘기하긴 뭐 하지만 뭐 안동 소주라든지 또 뭐 화요라든지 뭐 그런 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류주. 이런 거면 모르지만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에는 첨가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달달하게. 예? 그럼 과연 이 말이 맞냐는 거예요. 약간 좀 그래요. 또 뭐 또 그 뭐죠? 와인 종류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첨가시키거든요.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책에 나왔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4페이지에 이제 이게 저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유아기 때부터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자란다. 미국에서는 공립 초중학교에서 전면 금지한 음료를 어느 부모들은 당연한 양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사실은 모순이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에 가장 쉬운 식품이 당질이 들어간 탄산음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장기 아이들은 식품의 영양에 더욱 취약하다. 이거 당연한 거죠.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탄산음료든지 간에 당질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탄산은 우리 신장에서 콩팥에서 칼슘을 재활용을 못하게 다 배설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탄산음료라도 탄산음료는 조금 안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6장은 이제 Q&A, 이 다이어트에 대한 Q&A인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7장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Q&A 중에서 이제 제가 딱 하나 식품 성분표에 탄수화물, 당질, 당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유에도 사실은 당분이 들어간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다들 우유에 무슨 뭐 설탕이 들어가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유 뒤에 봐보세요. 탄수화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탄수화물이 부대되면 뭐가 돼요? 포도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는 이제 영양표시 기준에서 단백질이나 지방, 미네랄 가운데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것은 탄수화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당질 플러스 식이섬유, 당질은 이제 당류 플러스 당알코올 플러스 3당류 이상, 그 다음에 합성 감미료 이런 것들이 다 당질이라는 거죠. 또 당류는 단당류하고 이당류 이런 걸 합친 거라는 거고요. 당알코올은 에리트리톨, 크실리톨, 말티톨, 솔비톨 이런 것들은 다 당알코올이라는 얘기고요. 3당류 이상은 전분, 올리고당, 덱스트린 뭐 이런 거고 합성 감미료는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 사카린, 네오탐 뭐 이런 것들인데 요즘 또 사카린에 대한 얘기들이 또 신문에 종종 올라오죠. 뭐 설탕보다 훨씬 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7장은 이제 밥방면을 끊고 인생을 되찾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험 수기에서 6개월 만에 10kg 감량, 비만과 당뇨를 극복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당연히 뭐 어떤 책을 보나 이런 거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례 2는 50대 여성으로서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실시간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뭐 여성들은 뭐 끝없이 65세 남성 약을 먹지 않아도 당뇨병이 호전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식생활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뭐 약을 안 먹어도 끊을 수 있습니다. 또 60세 여성은 이제 지긋지긋한 인슐린 주사로부터 벗어났다. 다이어트를 해서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30세 남성 15년 넘게 애먹인 역류성 식도염이 나았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액이 식도를 역류하여 가슴쓰림, 통증, 목, 이물감, 목쓰림 등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원래 이제 그게 기관지염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래 동양에게는 별로 없는 질병이었으나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비만, 스트레스가 늘면서 병도 덩달아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주 드물긴 해도 무심코 내버려 두었다가 식도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비만, 스트레스가 늘면서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 얘기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활동을 적게 하다 보니까 근육이 줄어들어서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62세 남성은 10년간 고치지 못한 피부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사례 8 같은 경우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많잖아요. 여성분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되게 많죠. 그래서 생리불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건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당질 제한하고 또 물 많이 먹고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요실금이 사라졌다네요. 어쨌든간 맞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큰 문제, 그렇게 도움은 좀 되실 거예요. 여성분들 항상 그 날씬해지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227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가는 글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지은 책이 뭐냐면 당뇨병에 밥 먹지 마라라는 책이 있어요. 또 당질 제한 다이어트 이런 책들이 있고 이 책은 밥방면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이죠. 당뇨병엔 밥 먹지 마라 이 책은 이 책보다는 훨씬 더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 될까? 합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 때문에. 근데 이제 229페이지에 이제 228페이지 끝에 줄 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0년 미국의 권위 있는 의학 잡지 영양가 대사에 이탈리아 연구자의 놀라운 증례 보고가 실렸다. 2개월 동안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 케톤 식이요법을 병행 치료에 교화종이 소실되었다는 내용이다. 교화종은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으로 진단 이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만으로는 나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런데 당질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병행하자 암이 사라진 이 사례는 암 치료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만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화종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2010년 의학 잡지 영양가 대사에 나온 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한 명을 가지고 전체적인 일반화를 시키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연관성을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뇌세포는 당질만 쓰기 때문에 암세포가 많이 끌어다 쓰고 그래서 신생혈관을 더 많이 만들어서 뇌종양이 더 커질 수 있겠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맞다고만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탄수화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흰 우유 제일 작은 거 200ml인가요? 거기에 각설탕 6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지만 뒤에 탄수화물, 그 우유에 뭐 어떤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길래 탄수화물을 적어놨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밥 양을 좀 줄이려고. 근데 이제 저는 가끔 딱 기분이 내키면 하루에 한 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한 달, 두 달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몸을 털어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뭐 면을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만 줄이고 꼭 드셔야 되겠으면 식이섬유도 같이 좀 섭취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